네, 이어서 표와 차트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표는 커서가 있는 곳에 기본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2번 밑에 엔터를 치시고요. 자, 표는 편집 메뉴에도 있고요. 입력 메뉴에 가도 맨 앞에 있습니다. 어떤 걸 클릭하셔도 괜찮은데요. 표라는 글자보다는 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는 게 작업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줄은 5줄이고요. 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입니다. 5줄에 6칸으로 출력 형태대로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도 저는 입력한 데이터를 갖고 오겠습니다. 네, 이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합계만 쓰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는데 위에 보시면요, 이렇게 캡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캡션 부분은 저희가 표에서 표 메뉴에 있는 여기 있습니다. 캡션은 여기에 있는데 자세 버튼을 클릭해서 캡션의 위치까지 확인하고 만듭니다. 캡션은 위에다가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표일이라고 하는 입력되어 있는 것을 번호 넣기 지우시고요. 그리고 입력합니다. 네. 자, 입력한 것은 정렬을 오른쪽으로 보내시고요. 자,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보시면요. 표의 조건으로 표 전체와 그 다음에 캡션까지 모두 굴림의 10포인트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표의 여백, 표 안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전체 다 잡으려면요. 그냥 마저 내려가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다 드래그를 할 필요 없이 첫 번째 칸만 잡고 쭉 가다가 아예 더 넘어가세요. 그냥 이렇게. 그럼 쉽게 잡힙니다. 자, 꼴이 굴림이었죠? 굴이라고만 굴림이라고. 자, 왜 이렇게 나오죠? 모든 글 골락해요. 예, 굴림. 그 다음 크기는 10포인트 맞고요. 캡션까지 바꿔줍니다. 드래그해서 굴림이라고 바꿔줍니다. 다음 정렬은요. 문자는 가운데고 숫자는 오른쪽입니다. 그럼 일단 이번에도 다 잡아주시고요. 문자는 가운데니까 전체를 가운데 하신 다음에 숫자는 이렇게 일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숫자를 잡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해 줍니다. 네, 2번까지 했고요. 3번입니다. 셀 배경색은 노랑으로 주라. 면색을. 네, 보통 이제 문제에서는 가장 아랫줄과 가장 끝에 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보통 색깔로 이제 칠해져 있습니다. 셀 배경색이요. 자, 범위 잡으시고 자, 셀 배경색을 바꿔주는 거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화살표 눌러서 색깔이 만약에 이렇게 그 선명한 색깔이 안 나오면요. 여기 보시면은 색상 테마라고 있으니까요. 오피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노란 색깔. 이렇게 시험에 나와 있는 색깔의 이름이 똑같도록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맞는지 확인해 보셨다면 클릭. 네, 되셨죠? 자, 다음요.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합계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빈칸은 합계의 맨 마지막 칸은 빈칸이 아니라 대각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계를 구해야 할 곳은 밑에 있는 세 칸만입니다.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합계를 구할 수들과 합계가 구해질 곳을 같이 드래그를 하시고요. 표 메뉴에 맨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계산기 모양처럼 나와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블록 합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캡션 기능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미 했죠. 자, 다음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선 모양을 주실 때는 대각선을 먼저 주는 게 낫습니다. 여기 이중실선을 먼저 주시면은 대각선도 나중에 이중실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한 줄일 때 대각선을 주는 게 편합니다. 셀 테두리에 들어가셔서 대각선 한번, 반대쪽 대각선 다시 한번 적용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중실선을 적용하셔야 하는데, 이중실선은 일단 표 전체의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범위를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테두리의 종류, 테두리의 모양을 먼저 설정해 줍니다. 셀 테두리 모양이 있고요. 밑에서 네 번째 있는 게 이중실선입니다. 네. 그럼 전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깥쪽만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셀 테두리에서 첫 번째 있는 바깥쪽 모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바깥쪽만 두 줄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첫 번째 칸만 잡고 한 번 더 줍니다. 바깥쪽. 다시 첫 번째 줄만 잡고 한 번 쪼줍니다. 바깥쪽. 네. 자, 이렇게 하면 테두리를 적용해야 될 곳에 두 줄, 이중실선이 모두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 작업 해보겠습니다. 차트는요, 일단 첫 번째 문제로 표에서 방금 표를 저희가 만들었던 거에 어디를 쓰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대부분 노란 색깔로 저희가 면색을 칠한 것으로 보통 많이 나옵니다. 일단 그래도 문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자, API 연동과 다운로드 하고요. 이메일 값만 이용하라 라고 했으니까 기타는 빠지는 거죠. 그리고 구분별이라고 했으니까요. 합계가 빠집니다. 결국에는 노란 색깔 범위 칠해져 있는 곳만 갖다가 차트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아 놓고요. 위에 보시면은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 클릭합니다. 클릭. 자, 차트는 일단 좀 너비를 좀 넓게 주시고요. 네. 자, 이제 2번 문제 보시면은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작업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막 대형에 가셔서 첫 번째 거에 갖다 대면은 마우스에 묶은 세로막 대형이라고 나오니까요. 클릭 한번 해줍니다. 자, 다음 3번이요. 자, 제목을 만들어야겠죠. 제목이 이제 여기 업종별부터 방법까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 제목을 할 때 여기 2020 버전은 위에 걸로 보고 하셔야 되지만 네오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괄호를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목을 먼저 입력해 볼게요. 차트 제목은 여기 있습니다. 제목이라고 있으니까요. 제목이라는 글자를 클릭해서 위쪽 표시를 누르나 아니면 바로 그냥 제목이라는 글자 위에 있는 도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제목이 나왔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설정을 바꿔주러 갑니다. 한 번은 안 됩니다. 처음에는 개체 속성에서 차트 속성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더블 클릭해 줍니다. 네. 자, 먼저 배경부터 주겠습니다.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 2포인트입니다. 배경으로 저희가 처음에 왔기 때문에 배경부터 줍니다. 선 모양은 한 줄로 그림자 앞에 체크해 주신 다음에 위치는 2포인트로 바꿔줍니다. 다음 글꼴로 넘어가서 도둠 진하게 12포인트를 주겠습니다. 자, 글자로 넘어가신 다음에 우선 내용을 좀 입력할게요. 내용에다가 차트 제목이 아니라 업종별 공공데이터 확보 방법이라고 입력하고요. 그리고 글꼴을 도둠에 12포인트는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진하게만 주겠습니다. 설정 눌러주시면은 똑같이 나왔죠. 네, 다음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도둠에 보통의 10포인트로 주라 라고 했는데 제목 이외의 글꼴이 지금 보시면요. 먼저 범례가 있고요.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 제목까지 총 4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범례부터 한번 주겠습니다. 참고로 범례는요. 저희가 4번 문제를 풀면서 보시면은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라 라고 했는데 출력 형태 자세히 보니까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설정을 주겠습니다. 범례를 더블 클릭하시면요. 범례 모양 창이 나오고요. 선 모양이 문제에는 따로 어떻게 주라라고 하지 않았지만 5번에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하라 라는 것 때문에 출력 형태의 선이 있는 걸 보고 선 모양은 한 줄로 줍니다. 그리고 글자에 가서 도둠 보통 10을 줍니다. 글꼴은요. 도둠
보통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크기만 10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가로축 마찬가지로 글자에 가서 도둠 10으로 바꿔줍니다. 자, 세로축도 더블 클릭해서 도둠 10으로 바꿔주시고요. 하지만 지금 단위 건이라고 하는 세로축 제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축이라는 도구에 가서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가시면은 여기는 세로값 축이죠. 세로값 축으로 선택, 그리고 보임에 체크를 해야지 단위 건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치고 단위 건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글꼴은 마찬가지로 도둠의 보통 10으로 바꿔줍니다. 도둠의 10. 하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글자 방향을 바꾸지 않고 간다면 설정을 눌렀을 때 단위 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할게요. 글자 방향을 가로로 했어야 합니다. 설정 눌러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요, 세로축의 단위가 틀리죠. 단위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조금 차트를 이렇게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도 조절은 됩니다만 그래도 확실하게 저희가 하려면요, 여기를 저희가 축에 갔을 때 축으로 가셔서 비례로 가시면 됩니다. 축으로 들어가시고 여기서도 세로값 축이죠. 세로값 축에 선택을 눌러주시고 비례로 가시면 이때 최소 최대 눈금선의 개수가 나오는데요. 자동으로 꾸밈의 체크를 없애주시고요. 최대값은 200이 맞죠. 눈금선이 하나, 둘, 셋, 4개이기 때문에 눈금선의 개수를 바꿔줍니다. 4로요. 설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차트 작업, 표하고 차트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